오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소개, 시장님 인사 말씀,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 설명, 토의 및 의결, 위원장님이신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국 교육감님이십니다. 송지택 동구 문화도시 재생 추진단장님이십니다. 윤정식 서구 경제문화국장님이십니다. 김병래 남부청장님이십니다. 이달주 북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이계두 광산구 복지문화국장님이십니다. 남승진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협회장님이십니다. 이남경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한선주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문창영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이십니다. 우리 조석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석호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양 문화방화 체육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TF팀에 참여하여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F팀 단장 송지인이 호남대 교수님이십니다.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 대표님이십니다. 김기공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강병화 조선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진강 호남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신 이용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너무 이쪽기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현당이 개관한 지 한 4주년이 됐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강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지는 거의 20여 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생각보다 추진 상황이 많이 못 나가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선언을 해주셨고, 여하튼 그 선언을 통해서 문화전당 활성화와 5대 문화권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4대 목표, 10대 중점 과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4대 목표는 문화 재생도시, 문화 향유도시, 문화 창조도시, 문화 스포츠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강주 전역을 문화적으로 디자인해서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로 조성하고,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자리와 상품, 브랜드,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미래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의 역할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심의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은 특법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도시 전체에 문화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 전략인 것이죠. 그동안 연차별 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 TF 회의를 통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사업 12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 실시계획안을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추진단 TF팀 단장님, 분과위원장님, 위원님들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TF팀 단장이신 송진희 호남대 교수님으로부터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는 계획의 개요와 기본 방향과 2021년도 사업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 계획의 개요에서는 배경과 성격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200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3단계인 숙성 단계, 성숙 단계에 있으면서 2023년에 마지막 정착 단계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의 시행령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에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차별 실시 계획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 목록을 마련해서 문화부에 협의 요청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문화부에서 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사업을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실시 계획의 총괄 기본 방향입니다. 총괄 기본 방향과 분야별 기본 방향, 그리고 2021년도 조성 사업의 방향 설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2.0 시대의 주요 의미를 반영하고 전당 효과를 5대 문화권 중심으로 도시 전역에 확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조성사업의 방향을 마련하고 조성사업과 광주시 주요 계획과 연계하고 시너지를 제공하는 쪽에 방향 설정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기본 방향은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5개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예술진흥, 문화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과 위상 강화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광주 비엔날레나 국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육성하고 세계적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서 예술과 전통문화의 진흥을 지원한다는 쪽에 방향 설정을 하고요. 광주의 문화산업 쪽은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그리고 AVR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기술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 및 문화 콘텐츠 기업 유치 등으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AI 기반 융합 콘텐츠까지 저희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으로서는 아트투리즘과 다크투리즘을 도입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면서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이제 분야별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아시아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국의 시민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조성사업의 방향의 설정은 이제 여기에 적혀진 대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 환경
환경에 따른 조성 사업의 방향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은 2017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2.0 선언과 전당 활성화 및 그리고 7대 문화권이 5대 문화권으로 조절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행력 제고와 그다음에 문화적 자치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 기술혁명과 문화예술의 융합 부분 그리고 SNS와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관광 정보 접근 등의 방향이 조금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단위 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서 신규가 12건이 되고 계속 사업이 44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4,93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규 승인은 올해는 12개인데요. 지난해에는 14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승인 사업의 내용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었던 계속 승인 사업이 30개에서 44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올해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서 2개,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이 이렇게 신규 사업의 현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의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브릿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미디어 문화권인데요. 공원 지역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로 인해서 동선상, 기능상 단절되어 있는 북구의 그 중해공원 일원은 비엔날레 전시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같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 직접 지으면서 향후 광주예술문화 도예가 예술촌 등 추가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정주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인프라의 그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사업을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7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해년도 사업비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나 국내 사례를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은 서울역 앞에 있는 70년대산 그 아주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개보수해서 공원을 만든 지금 사례인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아주 인기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비엔날레 문화예술지구 조성입니다. 역시 같은 시각 미디어 문화권인데요. 비엔날레 전시장은 시각 미디어 문화권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 및 공동주택 난립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문화예술지구 조성을 통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 189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관련 사례는 책자에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안된 사업은 문화전당 교류권에 있는 아시아 문화 다양성 증진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부연 원리인 문화 다양성을 문화예술적으로 재현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전문 그런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기반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증진에 관한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공헌하기 위해서 통합 거점을 마련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시아 예술 자유특구 조성입니다. 그래서 예술융합 창작센터라고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데 한 150억 정도의 규모로 2023년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작가들의 창작실과 참여와 체류 공간을 마련해서 미래 청년 세대 예술인들에게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용복합의 문화예술 수월성과 지역 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고 또 국내의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교류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국내의 물레예술공장하고 금천예술공장의 사례를 사진으로 넣어놨는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입니다. 39억으로 2023년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보한 디아스포라 민주 인권 주체의 광주다움, 그리고 미술품 및 아카이브 집중 보존 연구 교류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아주 방대한 콘텐츠 중에서 광주다운 미술을 특화해서 보존, 연구, 교류하는 플랫폼 건립을 통해서 아시아 평화예술도시의 이제 광주 브랜드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아시아 근현대 역사 속에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안은요, 아시아 지역 국가 대상 문화예술 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라든가 창제작업 등 창제작 등에서 협업이나 프로젝트를 서로 같이 개발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광주와 아시아 지역 간의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문화 예술 창제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5대 문화권의 권역별로 플렉스토어를 조성을 해서 콘텐츠 AI 로봇 소프트웨어 협업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AI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포럼을 운영한다 해서 그 약자를 따서 카스트 포럼으로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투자진흥기구 5대 문화권을 잇는 연계 테마시설 조성으로서 도시 전역을 관광 자원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캐릭터를 활용해서 실감형 콘텐츠의 공연이라든가 전시, 그리고 체험 명소 조정으로서 신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아시아 문화 산업 투자 조합 제3호 결성 및 운영입니다. 제2호까지 지난번에 됐고요. 한 300억 정도 규모로 2027년까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와 관련 소비재를 융합한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 기반 특화 펀드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와 함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 개선으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라든가 지역 강소 기업 육성에 저희가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시아 e스포츠 산업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한 42억 정도의 규모로 아시아 e스포츠 산업 허브 조성과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 관련 문화 콘텐츠 산업과 ICT를 융합해서 교육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희망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e스포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서 광주를 아시아의 e스포츠 산업 허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쉽게 얘기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특화된 어떤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그 전문 여행 도움이라든가 그런 그 도우미 양성이라든가 또 수요자 중심의 관광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한번 창출해 보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남도음식 글로벌 명품화 R&D 설치의 그런 사업인데요.
40억 정도의 규모로 우리 남동시 글로벌 명품화 종합 R&D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푸드 랩과 같이 설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국내 식도락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서 저희가 또 상징적으로 안을 수 있는 또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남도 매력 중에서 음식관광 기반의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광주만의 독특한 음식관광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제안입니다. 자, 12번째 제안 사업입니다. 아시아 예술 천재 기념관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아시아 예술 천재 아카이빙을 하고 또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시아 예술 천재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그 예술가들의 작품과 생애를 감상할 수 있는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3단계에는 예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아시아 예술인들의 작품과 생애를 집대성해서 그들을 좀 더 우리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아시아 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와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아시아를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계속 사업이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 44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적 도시 환경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 육성, 관광, 그리고 교류도시 역량 강화 부분에 지금 사업의 명칭이 전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고 사업의 각 분야별 사업의 명칭과 총 사업비와 국비, 지방비, 민자 부분이 지금 나눠져 있는 도표가 뒤에 참고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당권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굴된 사업에 조금 제가 느낀 잘된 점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에 아마 이제 여러 차례 국가회의와 전체 통합위를 통해서 아마 이 사업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아마 이 정말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수고의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연차를 시식에 저도 이제 계속 참여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번 계획에는 좀 남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가 지향하는 비견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그런 발굴하는 노력들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문화전당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5대 문화권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시각미디어 문화권을 포함해서 문화전당 교육권 이런 5대 문화권에 고루 이렇게 분포된 이런 그 관련된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이제 문화전당권뿐만 아니고 우리 5대 문화권이 좀 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것 같아서 좀 반가웠고요. 마지막으로는 광주 문화가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지역이 대단하고 보는데 그러한 문화의 다양성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고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확대했다는 데 좀 그 의의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문화 증진, 문화 다양성 증진센터 뭐 이런 것들 사실 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문화를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문화 다양성 주제가 안 들어왔었는데 문화 다양성 테마가 이번에 사업에도 들어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문화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 정말 우리 그 광주의 어떤 문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것 같아서 좀 다행인데요. 너무 잘된 점만 말씀드리면 안 좋은데 좀 아쉬운 점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광주 문화의 힘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광주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 문화, 이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한 문화가 광주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전부 현대 문화예술에만 치중되는 사업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주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 문화 쪽으로 다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한 문화를 좀 발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는 문화의 스펙트럼 중에 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게 이런 문화예술, 공연문화도 있지만 저는 생활문화라고 보거든요. 지역민의 생활과 진정한 애환이 담긴 이 생활문화 문화의 큰 축인데 생활문화 관련 사업도 내년에 한 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좀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번에는 정말 알차게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한두 가지 아쉬운 점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계획에다 이런 아이템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여기 신규 사업 12개하고 계속 사업 40개에서 4개에서 16개 사업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전통과 현대가 융복합된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반영됐다. 송기리 교수님께서 네.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실래요? 국가위원장님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창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이쪽에 이런 걸 좀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 부분 저희가 작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 2020년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갔던 사업 중에 전승문화관에서 사업에 아시아 전승문화 공동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사업으로 작년에 올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정부안에 반영이 못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증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싸움이나 방사농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3D나 또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이미 발굴되어진 범용화된 CT 기술하고 연관시켜지는 사업 지금 정부안 반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사업안에서 좀 일부 반영되고 있고 그걸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사업 안에서는 아마 저기 첨단 실감 팩트 아까 실감 그 부분하고 저희가 연결하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 실무적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원님. 제가 네,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려요. 이런 사업들이 2023년도까지 이런 사업들이 갔을 때 굉장히 광주 시민으로서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의 발굴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지금 계속 연차별 계획 사업과 계속 사업을 시행을 계획을 세울 때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 기대 효과가 있는데 이걸 단계별로 연도별로든지 해가지고 기대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1년 후, 2년 후의 모습이라 3년 후의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럼 광주가 어떤 문화적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하는 물론 1년 만에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염두를 두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년 후에 그 모습 그대로 단순하게 건물 하나만 만들어지고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PDC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피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이라든지 도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평가들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같은 회의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조그맣게나 나왔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계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물론 사업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적, 물적 자원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뭐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것을 지속 가능한 문화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과연 이것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물적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갈 건지 하는 것들이 미리 예측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놓고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업 중에 무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장애 관광 사업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무장애 관광 사업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광주의 특성 있는 문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장애에 대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의 보행 환경을 보시면 너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은 보행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심지어 보행로 한 중간에 전신주라든지 간판이나 밑간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혀져 있는 보행 통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하나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보행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한데 이런 무장애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무장애에 대한 관광을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빨리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른 사업을 좀 얹혀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광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물리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이 더 발전되어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 신규 사업 발굴에 한 가지 추가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올해 아니어도 내후년이든 몇 년 후에든 간에 광주의 근대 건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주의 근대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지금 광주 중심권에 ACC 주변에 남아있는 게 이제 겨우 광주우체국이 남아있습니다. 이 광주우체국이 벌써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주우체국의 정체성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저는 광주우체국을 이 신규 사업이든지 내년 사업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가지고 광주의 근대 도시 건축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규 사업으로 넣는다면 ACC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광주우체국의 광주의 역사, 광주의 도시의 역사, 건축의 역사들을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광주의 옛 정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1층은 옛날에 우다방이 됐든 그런 광주의 정말 옛 정치가 묻어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의 역사박물관 필연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고 또 근대 건축물이 겨우 지금 광주우체국 중심지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언제 매각이 돼가지고 축이 될 것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선 총선 때 얘기를 좀 모든 당에다가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얘기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됐지만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든 내년 사업에 한번 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역사관으로 만들고 또 3층, 4층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광주 시내에 있는 대학의 산업디자인학부라든지 미디어학부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유치를 하면 충장로 일가가 광주체육 때문에 굉장히 밤이 되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제일 밝아야 될 그 중심 위치에 있는 광주체육이 근무 시간이 끝나버리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역사관이 좀 저녁에 불이 켜져 있고 우다방이 좀 사업이 좀 되고 하면은 굉장히 밝은 곳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곳이 나중에 신규 사업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하나씩 답변